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내일을 위한 기회 대치 MSG 영재 교육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내신 대비 학교 분석편, 도곡중학교 편을 준비했는데요.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에 있는 이 도곡중학교는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학기 내신 대비 전략, 중학교 2학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학교하고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동옥중학교는 내신 준비를 할 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과학 내신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고민 마시고 일단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매우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자, 일단 도곡중학교는요, 2020년 이후에 학업적인 이 경향 자체가 좀 바뀌긴 하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에 대한 차이는 학생들별로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행학습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불안불안한 느낌이 더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행학습 정도가 이렇게 크지 않았던 친구들은 내신 대비에 대한 부분에 편리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게 가볍게 내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교. 근데 이 내신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학교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도 있지만 과학 선생님들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시는 게 아니에요. 도곡중학교는 여기 강남권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 비해서 전체 통틀어서 일단 문제가 너무 규격화되어져 있다. 규격화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딱딱 끊어서 제시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신을 할 때 정말 점수를 잘 내가 이게 취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 자, 근데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내신에 대한 부분의 변별력이 우리가 주는 점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세모가 아닌가. 그래서 추천 코드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붙여놨지만 동그라미를 갖다 부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모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너무 또 이렇게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신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갖다 해보면 중학교 2학년들의 그 문제 경향은 아무래도 작문 문제가 많다. 왜냐면 실험 문제나 그런 실험에 대한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에 있어서 작문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규격화되어져 있어서 문제의 접근, 문해력이 너무 쉽다. 자, 그래서 내신 준비 A등급이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 O2 교재만으로도 내신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학교 수업 프린트와 학교에서 우리가 기재한 노트는 꼭 활용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21년도와 22년도의 출제 유형 비교 분석을 갖다 하면 이 다른 학교들하고는 1단원, 2단원에 나왔던 이 부분들이 1단원과 3단원 태양계에 대한 부분에 문제들이 나왔는데 보시죠. 네, 서답형 없고 선다형 문제가 딱 5대5, 15 문항이 아름답게 배치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태양계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고사 때 나오지는 않고 기말고사 때 나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정말 15 문항 똑같다는 점. 그래서 대치동 시험 범위 내에서 예외 범위가 있는 학교라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하고 섞어서 시험 대비를 갖다가 할 땐 좀 분리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과학 공부를 진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진도를 확실하게 체크를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들의 이 과학 내신 준비 학원들은 1단원, 2단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3단원, 4단원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특이 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할 부분들도 생겨서 이 시험 대비에 대한 어떤 누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난이도 유형은 일단 상난이도 문제가 물질의 구성 부분보다 태양계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상난이도의 문제가 2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에 대한 문항은 고루고루 다른 학교하고 마찬가지로 고루고루 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쉬운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배열이 더 크기는 하지만 일단 선행학습 정도에 대한 부분의 격차가 큰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쉬운 문제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틀리는 이 비율이 좀 생각보다는 좀 크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기라도 공부를 꼭 해서 난이도별로 본인이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를 판단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를 갖다가 가볍게 한번 비교를 갖다 해보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선 스펙트럼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21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이 문제와 그다음에 22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이 문제가 어때요? 똑같죠. 예, 유형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금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불꽃 반응의 색에 관계되어진 문제와 이 문제가 그리고 한 문제가 아니고요. 보이셨던 이 유형의 문제와 이 선의 텍스트 문제가 보기 문제가 또 여러 개 나왔어요. 그런 만큼 한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잡고 가면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세 문제를 내가 다 이렇게 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곡중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 문제에 대한 부분의 베이스를 반드시 꼭 풀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원자의 모형을 나타내는 문제 또한 우리가 비슷하게 나왔죠. 네, 유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물질의 구성 부분에서 입자의 모형을 나타내는 이 부분의 그림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도 제시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그림과 표로 제시되어진 이 두 가지 유형을 갖다 놓고서 본인이 확실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갖다가 꼭 해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류에서 본인이 풀었던 문제는 이건데 표로 이것이 제시되어지면 이걸 다른 문제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류의 문제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챙겨야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들을 갖다가 본인이 챙겨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형성 과정에 대한 식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도 여기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텍스트로 내놓은 부분을 그림으로 물어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물어봤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 텍스트로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 있으면 금방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온의 이름하고 이온식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다 출제되어질 수 있는 경향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 완전히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심화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잡혀있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꼭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하길 때는 거기에 우리가 추가되어지는 개념들에 대한 심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심화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결합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온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 한 번이면 딱 한 번의 시간 투자면 이런 류의 문제는 본인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체 물질을 갖다 녹인 후 우리가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입자의 변화인데, 자, 이 지금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갖다 풀어볼 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문제인데 이 문제류는 학교에서 일단은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그림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올해 또다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거에 변화만 우리가 준 거지 내용적인 건 똑같다. 자, 그리고 분자식에 대한 물어보는 것도 내용적인 거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재밌는 게 21년도에 우리가 물이 나왔잖아요. 물 세 분자. 자, 여기는 암모니아 네 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 물에 대한 분자의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번갈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들은 별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딱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태양계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나왔던 거는 황도 12궁에 대한 문제를 갖다 풀어보는데 별자리가 위치한 그 월을 우리가 물어볼 때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류를 갖다 이해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중학교에서 만약에 태양계 단원이 올해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단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황도 12금 문제만큼은 반드시 유형을 늘려서 문제의 수를 늘려서 경험을 충분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놓쳐버리면 절대 지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꼭 자기 걸로 만들고 태양계에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얘는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나타내는 문제 21년도, 22년도 똑같이 나왔던 것.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이 달의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도 위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지만 대부분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우리가 옆에서 보는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가 제시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공간적인 해석을 할 때 위에서 북극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구의 모습으로 해석하면요. 충분히 이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도 다 풀 수 있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제 영상을 보세요. 확실하게 그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식의 과정인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서 사실 깜놀했어요. 왜냐면 월식의 과정에 대한 부분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게 지금 도곡중학교 문제잖아요. 대명중학교도 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중간고사는 아니었지만 이 기말고사 때 이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월식에 대한 과정의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던 친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월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다. 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쉽겠지만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일식이 일어나는 과정의 순서에 대한 문제들처럼 일식과 월식의 과정의 그림 순서는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 달, 지구의 위치 관계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월식에 대한 부분, 일식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여기 한 문제, 여기 또 한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일식과 월식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나왔었고 여기는 일식과 월식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도곡중학교 태양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일식, 월식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되어질 거다. 이 경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 준비하는 것도 쉽게 그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늘릴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해서 본인이 시험 대비를 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태양계 형성되어지는 그 물리량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갖다 이렇게 물어보는 표, 그래프도 똑같죠. 네, 그래서 전년도 시험 문제를 해당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도곡중학교 내신 대비 전략 한마디로 요약을 갖다 해보면요. 전년도, 적어도 3개년도 문제는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도곡중학교 시험 문제보다 좀 더 쉬운 문제를 갖다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진선여자중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선여자중학교 2022년도 시험 문제는 정말 쉬웠고요. 네, 20년도, 21년도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 난이도가 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높아진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향 자체가 이 중간고사만 어려웠던 거고 기말고사 때 쉬워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문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나오는 학교라는 인식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게 되면 그 문제 준비한 학생들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너무 안이하게 준비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서는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하게 골고루 우리가 내시는 과학 선생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문제를 갖다 정말 이게 배열을 갖다 하시는 거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깔끔한 베이스의 기본 문제들이 그리고 또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아주 잘 배열돼서 나오는 게 이 학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꼼꼼한 문제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시험 범위 전체를 갖다가 꼼꼼하게 구석구석 공부해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전년도 수준 유지하거나 난이도가 상승할 듯 하기 때문에 도곡중학교도 역시 과학 내신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른 학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도곡중학교 갔다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은 없겠죠? 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목표, 향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진로의 목표를 갖다 설정한 친구들이라면 이번 시험 꽉 잡아서 23년 1학기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을 위한 도전 2023년 대치 MSG 영재 교육의 동옥중학교 이충이 내신 분석 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모르는 게 있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네, 5532, 네, 2584로, 네, 연락 주시면, 네, 거기에 대한 응당, 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댓글로 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또 다른 학교 분석편에서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